살면서 가져온 마음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좀채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해요. 응, 알았다. 그러고는 그냥 해버리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늙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하던 생각의 습관대로, 하던 행동의 습관대로, 익숙해진 대로 해버립니다. 인간의 사고는 어릴 때는 따라 배우는 것이 특징이라 어딜 가든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쉽게 배웁니다. 하지만 늙으면 과거의 생각에 매어버려서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미국에 1년만 살면 영어를 하는데 어른은 10년 살아도 영어를 잘하기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른의 성질이란 걸 이해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안 되고 맞춰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과 갈등을 빚는 것도 부모님의 일하는 습관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용돈 드릴 테니까 밭에 가서 일하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가 아픈 것이 안쓰러워서 하는 말인데 부모는 아프다고 하면서도 밭에 가서 일하고는 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짜증을 냅니다. 거 보세요. 하지 말라니까 왜 일하고 아프다고 해요? 부모는 밤새도록 아프다고 해놓고는 아침이면 또 홈이 낯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자식과 갈등이 심한 겁니다. 아프단 소리 하려거든 일하지 마세요. 하려면 아프단 소리를 하지 말든지.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무리하지 않고 조심하면 10년 더 살 거 아닌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10년 더 사는 게 꼭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5년 만에 죽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가슴앓이 해봐야 부모는 바뀌지 않고 괜히 내 마음만 아픕니다. 그러다 내 몸까지 아프면 나만 손해이고 부모에게도 걱정을 끼치는 일이 됩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가시겠다고 하면 예, 그러세요 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안쓰러워서 잔소리만 하지 말고 집에 가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도와드리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기 싫으면 집에 안 가면 돼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일하는 부모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짜증만 냅니다. 또 맛있는 것 사드시라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는데 그 돈을 안 쓰고 손주에게 줘버리면 그것 가지고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부모님의 자유입니다. 그 돈으로 손주를 주든지 술을 사드시든지 간섭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든 부모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얘기하면 뭐든지 예, 알았습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얘기하는 걸 자식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안 하면 됩니다. 미리 안 하겠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너 다음 주에 와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쁘면 안 가면 됩니다. 이번 주에 바빠서 못 가요. 왜 자꾸 오라 그래요? 이러면서 부모에게 짜증내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란 말은 부모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고 일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안 가면 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해서 굳이 부모와 다툴 필요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건강을 걱정하듯이 부모가 마음 편하기를 바라서 좋은 법을 만나면 전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경치를 보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먹이고 싶은 것과 같습니다. 좋은 법문을 들으니 어머니도 이 법문 듣고 집착을 놓고 생을 마감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좋은 뜻이지만 그런 생각은 후회를 남기는 것이 됩니다. 내가 법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젊을 때 이 법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것은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이 법을 만나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 됩니다. 또 부모에게 좋은 법문을 들려드렸을 때 내가 좋아한 것만큼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를 깨쳐줘야겠다고 집착하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욕심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상만 바뀌었지 집착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법문에서 한두 마디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어도 듣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법문을 듣는 동안에라도 기분이 좀 좋았다면 대성공입니다. 생각이 굳어지고 세상 보는 눈이 좁아져 있으면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원효대사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광대가 춤추고 노래하니까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는 걸 발견하고는 그때부터 표주박을 들고 1인 광대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집착을 끊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도록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편해지도록 법문을 전하는 것도 나이 든 사람의 특징과 부모님의 근기를 잘 따져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 좋은 걸 왜 안 받아들이지 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도 부모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은 다 큰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나이든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아버지는 집을 처분해서 자식들에게 생활자금으로 분배하고 부인과 함께 시골로 내려갈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집을 없애버리면 자식들이 더 이상 손을 벌리지 못할 것이고 그럼 더 이상 괴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으면서 줄까 말까 괴로워하지만 앞으로 줄 처지도 못 되는데 자식들이 달라고 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주긴 주어야 하는데 줄 것이 없으면 자신을 자책하며 더 괴로워하지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식들이 손을 벌려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절대 안 주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는 50이나 된 아들이 사업빚을 갚아달라고 조르는 통에 괴롭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아들이 어머니가 뭐라 한다고 말을 듣는 것도 아닌데 자꾸 잔소리하면 부모 자식 간에 싸우기만 합니다. 그럼 돈은 돈대로 잃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됩니다. 사업은 망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섭을 안 해야 합니다. 대신에 다 망해서 돌아오더라도 돈은 해주지 말고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주면서 등을 두드려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엄격하게 네 삶은 네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라고 선을 그으면 자식은 사업이 망해도 부모에게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려우면 늘 적기 때문에 부모가 80이 돼도 논 한마직이라도 있으면 그것마저 팔아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식이 그러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의 잘못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도와주면 줄수록 손해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안 도와주는 게 나은데
보는 내가 안타까워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못 견뎌서 도와주려는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 어릴 때는 돌봐주는 게 사랑이고 커서는 냉정하게 지켜봐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는 내가 돌볼 여력이 없었고 나이 들어서는 내가 지켜볼 인내가 없습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악을 써도 자기가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지켜봐야 하는데 가서 앉고 어디 다쳤나 난리를 피웁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성질을 부리다 자식이 넘어지면 바로 달려가서 안고 난리를 칩니다. 이러면 교육이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크면 자기 감정도 절제하고 무작정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차분히 지켜볼 수 있는 냉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은 자식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부모가 없어도 혼자 살림을 키워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돈은 자식에게 줘봐야 금방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정신만 바로 서면 맨몸으로 일해서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자기가 알아서 여자나 남자를 구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치마폭에서 키우며 대학도 선택해주고 학자금도 다 대주고 졸업하면 취직도 시켜주고 배우자도 구해주고 집도 구해주고 또 애 낳으면 애도 봐주다 보면 자식 때문에 일생 내내 고생합니다. 죽을 때도 눈을 못 감아요. 나이가 80이 되어도 50이 된 아들을 보면서 내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까 싶어서 마음을 못 놓습니다. 이게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평생 부모 그늘에서 자식이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해놓고는 이제 병약해진 자식이 혼자 어찌 사나 걱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봄에는 산과 들에 온갖 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봄철에 새로 움트는 새싹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새싹들은 여름에 무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은 가랑잎이 돼서 떨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흔히 떨어지는 가랑잎이 쓸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떨어지는 가랑잎이 쓸쓸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걸 보는 내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가랑잎을 보면서 찬란했던 내 젊음도 저 가랑잎처럼 쓰러져 가는구나 하고 나이 들어가는 내 인생을 아쉬워하는 겁니다. 봄에 피는 꽃, 새싹만 예쁠까요?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무척 곱고 예쁩니다. 봄에 꽃놀이를 가듯이 가을에는 단풍을 보기 위해 단풍놀이도 많이 가잖아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 떨어지면 아무도 주워가지 않지만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은 책 속에 고이 꽂혀서 오래 보관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고 자라고 나이 들어가는데 잘 물든 단풍처럼 늙어가면 나이듦이 결코 서글프지 않습니다. 자연이 변화하듯 편안하게 늙어가면 그 인생에는 이미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듯 아름답게 물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등바등 늙지 않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마저도 없이 변화에 순응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드는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병이 나면 병 나는 대로, 머리가 휘어지면 휘어지는 대로, 주름살이 생기면 주름살이 생기는 대로, 또 아파서 걸음걸이가 불편하면 그동안에 많이 부려먹었으니까 고장날 때가 됐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를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은 무척이나 편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저분은 나이 들어도 참 밝고 당당하게 사는구나 여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잘 물든 단풍이 아름답듯이 늙음이 비참해지지도 않고 초라해지지도 않고 순리대로 잘 늙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물든 단풍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나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하는데 나이 들어 과한 것은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이 되지만 나이 들어서 지나치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첫째,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많이 먹어도 소화제 먹으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병이 나서 팍 늙어버립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과식하면 안 되고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음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길거리에 쓰러질 정도로 취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과음하면 가을비 온 뒤 기온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가을비가 한 번 오면 기온이 팍팍 떨어지듯이 몸이 급격히 망가집니다. 셋째, 과로도 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하더라도 병원에서 링거 맞고 좀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과로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몸에 맞게 적절히 활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고 젊을 때처럼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젊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젊은이가 용기가 있고 의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큰 욕심을 내어서 무엇을 하려 하면 세상 사람들이 포부가 크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 노욕이라고 하는데 좀 추하게 욕심을 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젊을 때는 격렬하게 주장해도 결과가 좋은데 나이가 들면 어떤 주장도 격렬하게 하기보다 평화적으로 설득하고 점잖음을 유지해야 나도 좋고 세상에도 이익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일을 벌이고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인생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기 때문에 잔가지들을 정리하면서 잘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이 들어감을 한탄하거나 나이를 인정하지 않고 젊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단풍처럼 물들어가는 나를 차분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걸 좋아합니다. 웬만해선 나무라지도 않고 보듬어 주니까 좋아해요. 그런데 커가면서 싫어하게 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잔소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딜 가든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하느라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반복하면 듣기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이 제잘제잘 말을 많이 하면 귀엽다고 하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가 많다고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을 줄여야 하는데 특히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왜 잔소리와 간섭이 늘까요? 늘 옛날 기준으로 보니까 못마땅한 것이 많이 보여서입니다. 또 살아온 경험이 많으니 젊은 사람의 미숙함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니까 자꾸 운수를 두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시골에서 7, 80된 노인은 날이 굳으면 비 온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며느리나 딸이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를 걷지 않으니까 얘들아 비 올지 모른다 고추 걷어라 이럽니다. 자식들이 딴 일 한다고 정신이 없으면 2번, 3번 얘기합니다. 그럼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젊은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선견지명이 있으시네 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한 번 말하고
안 들으면 입을 꾹 다물어야 합니다. 비가 와서 젖을 걸 뻔히 알아도 한 번 젖고, 두 번 젖고, 세 번 젖고, 그래서 올해 고추 농사 망치면 자식들도 그제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도록 지켜봐 줘야 하는데 어찌 될지 알고 있으니까 자꾸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50세가 된 아들이 나갈 때도 80세가 된 부모는 자 조심해라 하는데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자식을 생각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지만 잔소리를 한다고 자식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귀찮게만 여깁니다. 그러니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을 때는 연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고추 하다가 나무아미타불 하는 겁니다. 연부를 많이 하면 내 공부도 되고 자식들이 싫어하는 잔소리도 안 하게 되니까 일석이조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고 자란 찾아온다면 부모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좀 잔소리가 많구나.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는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아들 며느리가 싸우든지 밥을 해먹든 안 해먹든 아무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있고 아들이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면 그것은 남편이 제 마누라에게 잘해주는 것이니까 상관할 바가 아닌데도 화가 나서 참견을 합니다. 자기는 그런 대접 못 받은 걸 섭섭해하면서도 아들이 그렇게 하는 꼴은 못 보는 겁니다. 부모가 7, 80이 되면 자식 나이가 40세가 넘고 손주가 20살이 다 되어 가는데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부모의 특징이고 노인의 특징이니까 젊은 사람이 노인을 모실 때는 그 잔소리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해요. 밥 먹으라든지 어디 가자든지 하는 의사전달은 하되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는 얘기, 잘했니 못했니 시비 분별하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잔소리와 간섭을 안 해야 자식과 같이 살아도 늘 보살핌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려서부터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자식이 크면 기대가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서운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아이 때 정성 들여 키운 것은 다 지나간 옛날 일이고 이제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부모도 행복해지고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또 그것이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기대하고 전화 오기를 바라고 찾아오기를 바라는데 자식이 자기 일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면 부려 막심한 자식이 됩니다. 그러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지내고 있으니 연락이 없겠지 생각하면 기쁜 일이 됩니다. 또 어릴 때는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했는데 이제는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구나. 우리 자식이 효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자식을 내가 효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식을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자꾸 좋다고 생각해야 내 인생에 보람이 생깁니다. 자식을 온갖 고생하고 키워놓았으니 한 놈도 명절에 안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인생이 자꾸 후회가 듭니다. 또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욕하게 돼요. 그런데 자식을 욕하면 결국은 내 욕이 됩니다. 누가 낳았어요? 누가 키웠어요? 누구 자식이에요? 다 제 얼굴에 침 뱉기예요.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어야 무엇보다 내가 편안해집니다. 자식이 인사 오면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고맙구나. 자식이 용돈을 주면 마음 써줘서 고맙다. 액수에 관계없이 10,000원을 줘도 고맙고 20,000원을 줘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또 안 찾아와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늙었는데도 부모 찾아와서 손 벌리는 자식도 있는데 돈 달라고 하지 않으니 좋은 거잖아요.
내가 바라지만 않으면 자식이 안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들끼리 잘 산다는 얘기니까 섭섭해야 할 게 없어요. 자식은 나이가 들면 독립시켜서 내보내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서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어미새가 자식이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돼지도 새끼 낳고 소도 새끼 낳고 개도 새끼 낳아 키워도 새끼를 원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식을 독립시키려면 부모가 중심이 서야 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키고 여유가 있으면 대학까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자기 힘으로 다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스스로 벌어서 신혼살림도 마련해 가도록 해주는 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식 결혼하는데 집을 구해준다, 뭘 사준다 하면 부모 보기에 좋아 보일 뿐이지 자식의 먼 장래에 꼭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서 결혼을 시키고 나면 그때라도 하나의 가정으로 독립시켜야 하는데 부모는 사랑을 앞세워 또 간섭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사랑이지만 사실은 간섭이에요. 아무리 관심을 가져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김치를 담가 주어도 다 간섭입니다. 집에 찾아가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만이 간섭이 아니고 잘해주는 것도 간섭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결혼하면 정을 딱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식에 대한 기대와 집착으로 괴로워집니다. 손주를 봐줄 때도 집착하면 나중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웃집 아이 돌보듯이 집착 없이 돌보면 고마워하지만 내가 키웠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거기에 또 기대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헌신하며 키웠다 해도 내 품을 떠난 뒤에는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식을 효자로 만들고 지난 내 인생도 보람있게 만들고 나도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노후에 대해 막연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냥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한쪽 다리가 부러질 때 부러진 다리를 잡고 아이고 재수없어. 법문까지 들었는데 다리가 부러지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기분이 나쁜 거고 반대로 안 부러진 다리를 잡고 오늘 2개 다 부러질 수도 있었는데 법문 듣고 나서 다리 하나만 부러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늘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노후라는 걸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언론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가 불안해진다. 이렇게 해야 노후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복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하기 위해서 준비만 하다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러니 준비할 것도 없어요. 바로 지금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오늘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행복할 수가 없고 이 생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설령 저 생이 있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면서 늘 불평불만인 사람은 천당에 가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극락에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아도 막상 가보면 거기에서도 괴로울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부러워서 나도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이런 생각하면 지금 괴롭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둘이 살면서 맨날 나도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스님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자신이 괴롭습니다.
혼자 사는 스님은 보란 듯이 혼자 사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결혼한 분들은 스님이 약오를 만큼 재미있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자 자기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늙으면 늙어서 좋고,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에서도 극락에 살고, 저 생에 가서도 극락에 살아요. 이 생은 지옥같이 살고 저 생에 극락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이곳이 극락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국에 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평, 불만 투성인 사람은 극락에 보내봐도 불평, 불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극락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하면 극락이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인 겁니다. 말끝마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데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행복과 불행은 자기가 만듭니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극락에 가도 불행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지옥에 가도 행복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현재의 자기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좋고, 참선할 수 있으면 참선할 수 있어서 좋고, 절할 수 있으면 절할 수 있어서 좋고, 밥 먹으면 밥 먹어서 좋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굶지 않고 밥 먹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행복합니다. 다만 그걸 못 보고 못 느낄 뿐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선사에게 찾아가 부처가 어쩌니 저쩌니 온갖 이야기를 하니까 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나 한잔하고 가게.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합니다. 자꾸 행복하겠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을 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